일단 주요 일정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제가 어저께 그 매수매도 정보방에는 AI 관련해서 좀 올려드렸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증시에 챗GPT의 오픈 AI, 최신 AI 모델, 뭐 터보 공개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삼성 AI 포럼 2023 개최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재료가 이번 주에 일정으로 2개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물론 어제는 배터리 장세긴 했지만 그 쇼커버링 때문에 그래도 AI 쪽을 보셔야 된다고 했고, 어저께 막판에 AI가 계셨었죠. 거기 매수매도방. 네. AI가 그래도 좀 상승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배터리 쪽도 물론 장초에는 갭을 띄어서 시작하겠지만 결국에는 AI나 반도체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는 바이오로.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일정 같은 거 볼 때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부터 보면은 뭐 유한양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저희가 예전에 픽 종목으로 추천 종목으로 했었던 실적주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유한양행 같은 경우 무거운 사실 종목이잖아요. 2조가 넘는 종목이고, 그래서 막 급등이나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여기서 일단 봐야 될 것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이라고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것들. 바이라고 해서 다 좋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것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게 공개가 되는 게 한 7시 50분 정도부터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시간 정도 이내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리포트 실적주로 판단을 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CJ 대한통운 이런 거 당연히 다 그냥 패스하면 되고요. 아예 볼 필요도 없고, 한국석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석유 가격 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필요 없고, 한샘 뭐 LX 일렉트로닉, S1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냐면 한국전력이나 SK가스 같은 경우는 가치 주면서 굉장히 그냥 전통적인 가치 주잖아요. 성장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예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한섬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긴 한데, 일단은 보면은, 근데 보시면은 전체 매출액이 마이너스 5.1, 그러니까 YOY 연간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액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73%.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뭐 군계 일학이라고 써 있는데, 그 표현은 좋은데 문제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38,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보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사실은 제가 눈에 띄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일단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도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일단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픽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공매도 잔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어저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역사적 신고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어저께 나와서, 거기다 보시면은 38,000원 목표가도 상향 조정됐고, 굉장히 전통적으로 실적적으로 좀 유명한 종목이에요. 반도체 전공정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하나는, 2개를 제가 항상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키움증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한전 KPS 같은 가치주도 필요 없고, 스카이라브 필요 없고, 뭐 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LNF도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컨센서스 하회고, 사실은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다 LNF 내용이고요. 넘어가고, DENT가 일단은 수주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기대되는 2024년 실적. 그럼 좀 이따가 DENT가 무슨 업종이,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장비거든요. 그러면 좀 보셔야 돼요. 어저께 배터리가 수급이 돌았고, 배터리 장비까지도 순환매가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DENT까지는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인데 어저께 그래도 어쨌든 10몇 프로 올랐죠, 일단. 그 다음에 CS 윈도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파크 시스템즈, PI 선점소재. 일단 종근당이 보면은 아웃퍼퓸이 나왔네요. 이게 결국에는 아웃퍼퓸은 제일 최상 단계거든요. 가장 목표가가 상향 조정. 근데 종근당이 어저께 아마 상한가 갔나 그랬을걸요. 하여튼 뭐 재료가 큰 게 하나 발생해서, 그럼 당연히 오늘까지도 오히려 이제 배터리가 조금은 이제 오히려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바이오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종근당 좋게 보여요. 종근당.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코스메카 코리아 근데 이미 갭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잉글우드랩이 시외 상한가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물론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여기 보면은 실적 개선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볼만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 3%에서 시작해서 한 5, 6%까지 상승하는.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글우드랩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잉글우드랩이 당연히 크게 급등 시작하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는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 뒤에는 다 코스메카 코리아 좋다는 내용이네요. 마지막 장에도 보면. 그다음에 뭐 솔루엠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두 개만 선택한다면은 일단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제외하고, 디어유도 사실 괜찮거든요. 엔터주 중에서는 괜찮은데 어제 이미 또 오르기도 해서 다 제외할게요. 가온칩스도 보면은 바이에다가 상향 조정 56,000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온칩스도 사실은 그 칩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옛날에 제일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ARM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호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선택을 하자면,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D&T 제가 골랐었나요? 종근당. 종근당. 그렇게. 그럼 일단은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차트도 확인을 해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 먼저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연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연 차트, 뭐 삼성증권이든 뭐 키움증권이든 다 똑같은데, 지금 2000년도 종가가 시가가 32,691원이에요. 2000년도, 그러니까 23년 전이죠. 그게 최고가예요, 지금까지.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가 32,691원. 근데 어제 종가가 31,650원이에요. 진짜 한 2%만 올라가면은 역사적 최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어저께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공매도 잔량도 많기 때문에 쇼커버링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호가 지금 일단 봐볼게요. 호가가 0.47%는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막 그렇게 띄워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호가 보이시죠? 호가 누르면은.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설사 하락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매수하려면은 내려갔다가 하락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가 돌파하는 거 보고서 해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가를 돌파하고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저께 사실 팔았거든요. 어저께 한 11%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사실 종가에 좀 빠질 것 같아서 좀 안 샀어요. 종가는 안 샀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가격이 종가격이라는 확신은 현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3분할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요. 한 종목당. 그러면은 150, 200, 이 정도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장 시작하면은 한 그래도 200에서 300 정도는 할 생각이에요. 500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300에서 400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에 봐서, 만약 이게 급락을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급락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쯤 가서 더 사면 되고, 그 대신에 그런 건 종가에 사겠죠. 급락을 했다면. 굳이 장중에 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매수 매도방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DT&T도 한번 볼게요. DT&T도 아까 좀 잘 나와서, DT&T였나요? DT&T? DENT. 네네. 예. 오히려 DENT가 나올 수 있는, 시가 지금 예상가 보면 2.28%고요. 어저께 좀 오랜만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DENT가 어저께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어저께 16%까지, 종가는 16%고 한때 고가가 22%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은 배터리 쪽보다는 어느 정도 장비 단에서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좀 더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윤성 FNC라든지 또는 DNT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재무에 들어가 보면 일단 재무 체크는 해야 되니까 매출액 20년, 21년, 22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네요. 마이너스 9%. 그렇다고 해도 뭐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로서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실적주는 일단 안 움직이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만 뭐 코스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으로 하면 관리 종목 지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위험성은 일단 없죠. 보시면 21년에는 흑자였고 22년도에만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리고 23년 분기 매출 보면은 23년에도 마이너스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2년이기 때문에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실적주는 아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근당 한번 가볼게요. 종근당 갭 5%. 어제가 상한가 깨졌죠. 그러면 오히려 들어가기 더 좋네요. 오히려 상한가 나왔으면 부담스러운데 어저께 29%까지 상승했다가 밀리면서 깨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호가가 상한가를 넘어서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되게 급등락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종가가 보시는 것처럼 13만 1,900원이었는데 지금 13만 1,900원을 뛰어넘어서 시작해요. 그 큰 저항을. 그러면 저는 이제 오히려 종근당을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로 사던가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매수 받으면 시초가에 산다 이런 말을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매수 매도망에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공유할게요. 딴 거 혹시 보실 거 있으면 보고 계세요? 혹시 좀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리포트에서 제가 두 종목을 고른 거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 조금 체크할 만한 걸 보면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관심 종목에 보면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브롬, 뭐 방위산업 이런 거. 근데 저는 최근에 조금 인기 있는 것들을 앞쪽에다 갖다 내요. 이걸 다 볼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이게 총 120개거든요. 목록이. 그러니까 앞부분을 제일 땡겨 놓으면은 최근에 제일 핫했었던 게 일단은 뭐 어저께 당연히 이거였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의 예상가를 보면 예상가 오늘도 높네. 에코프로 BM. 근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안 해요. 포스코 퓨처엠 LNF. 오히려 LNF 같은 건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낮게 시작하면은 저는 다 별로네요. 그냥 배터리는 저는 오늘 안 할 생각이에요. 하게 되면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윤성 FNC나 DNT 정도만. DNT 같은 건 어제 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죠. 그리고 또 거래량도 보면은 4,000주가 넘잖아요. 지금 2만 원에 4,000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판단하셔야 되고 어쨌든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은 다른 거보다 뭐 비슷하네요. 하나기술도 지금 2,700이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곱하기 하면은 거래 대금이 나오잖아요. 그 거래 대금 양도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급등 출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장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장비에서는 저는 윤성 FNC가 지금 20선 돌파 직전이잖아요. 보시면 20선 돌파 직전. 보통 20선 돌파하면은 좀 급등이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 기술은 조금 많이 남았고 20선 돌파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 윤성 FNC, 배터리 장비에서는 윤성 FNC를 볼 것 같아요. 차트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막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닌데 여기도 어쨌든 과대낙폭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70%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91% 고점 대비 많이 차이 나는 거니까 윤성 FNC도 예전에 굉장히 급등했었던 종목이고 작년에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터리 장비에서는 윤성 FNC, 그다음에 리포트 종목에서는 종근당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그렇게. 그다음에 그룹주 순환매도 지금 오늘 스틸리온하고 포스코 엠텍이 이제 급등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DX라든지 이런 애들 같이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그 만주 트레이더라고 그분이 이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상한가 가면 나머지 것들 같이 따라가는 거 빠르게 잡거든요. 손이 빠르시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포스코 그룹주들도 관심 가질만 해요. 에코그룹주는 사실은 전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포스코 그룹주는 이미 지금 엠텍하고 스틸리온이 급등 출발하니까 이 정도에서 보면 스틸리온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스틸리온이나 아니면 인터내셔널도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라서 굉장히 급등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 구간.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뭐 굳이 사실 전 AI 쪽도 좀 보고 싶은데 AI는 코어라인 소프트 이미 6%네. 어저께 이제 공유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종가 매매 종목이었고, 그럼 당연히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4% 시작을 하니까 거기다 또 거래가 지금 24,000주나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24,000주 정도는 괜찮으니까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무래도 좀 가겠죠. 한 4%에서 한 7, 8%까지 갔다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기는 가겠죠. 시초가보다는. 그럼 일단은 저는 AI에선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 AI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폴라리스 하나만 업종당 하나만 선택할 거니까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포스코 아니 윤성 DNC가 좀 근데 윤성 FNC 거래가 너무 조금 붙었네. 그래도 자리가 좋으니까 그럼 윤성 FNC를 선택할게요. 제가 그러면 매수 바드방에 공유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밑에서 막 촬영하고 이래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 한 8시 한 10분부터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할 거니까 그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좀 마음이 급해서. 근데 저는 그 막
스캘퍼처럼 초단타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쫓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는 편이고, 아까 종근당처럼 좀 재료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드물게 시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긴 해요. 그런 종목은. 종근당, 제약,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중에선 전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반도체 막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게 반도체 전공정인지 AI 관련된 건지 PCB인지 뭐 이렇게 큰 틀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만 구별하면 돼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주 순환매가 인성 FNC 하나가 뭐였죠? 윤성 FNC하고 폴라로스 오피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인터내셔널 그건 예. 저는 항상 내 종목만 일단 선정은 하거든요. 폴라로스 오피스는 사실 2주 정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이 정도까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거든요. 막 뭐를 사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샀으면은 샀다 정도는 얘기하고 반 정도 팔았으면 팔았다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3분 남았으니까. 뭐 리포트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게 혹시 눈에 띄세요? 저는 LNF랑 종근당 두 개를 골랐거든요. LNF하고 종근당. LNF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게 과대 낙폭이 나왔다 생각을 했고 거의 주가가 2021년도 초 수준이에요. 진짜 많이. 근데 LNF가 저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2위인데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LNF는 잘 안 건드려요. 너무 못 가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막 나중에는.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비해서. 제가 이걸 물려있거든요, 사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네네.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매도가 막히면서 막 반등하지 않을까 해서 LNF를 그래도 어쨌든 저는 배터리가 뭐 오늘 막 급등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은 힘들다고 봐요. 결국에는 반도체나 그런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제 쇼커버링 종목을 미국장도 해보고 여러 번 해봤는데 일주일, 2주일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거 얘기하느라 좀 늦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제가 거기도 기사 공유도 해드리거든요. 관심 뉴스 정리되어 있는 것도 간단하게만 일단 살펴볼게요. 관심 뉴스 저희 매수 매도 방에 들어가 보면
마약 중독 치료, 뭐 공매도 금지, 뭐 환전, 여기 카톡방이에요 저희.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랜드 플래시 가격 20% 올린다. 뭐 이런 거는 좋죠. 메모리 쪽에 좀 반도체에 좋은 내용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AI 모델, 최신 AI 모델 챗GPT가 공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폴라로스 오피스나 이런 것들 수급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넷마블, 하이브 지분, 블록딜 뭐 특별한 거 없네. 빈대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스라엘 지하터널 다 필요 없다. 없네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하고 AI 그쪽으로, 배터리는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저도 그럼 이제 종분단 쪽으로 가서 매수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계좌 세팅해서 하는 거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1위 한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거든요. 1위, 2위까지는 5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신용이 안 되네. 나 신용으로 살려고 했는데 신용이 안 되네요. 나 당황스럽네. 신용이 안 되네. 종분당 먼저 매수. 네, 종분당. 근데 신용이 안 되네요. 저는 신용으로 많이 사는데, 힘 팍세네. 신용 잔고 초가 나오는데. 그럼 일단 현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만 일단 사겠습니다. 지금 시초가로 사시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하면은 보려고요. 예. 뭐 약간 시초가 약간 떨어져서 시작하는데, 일단 애매한데. 일단은 그쪽 섹터 한번 가볼게요. 그냥 샀어요. 일단은 샀고, 다 안 사줬다. 그냥 치고 올라갔네. 왜냐면 진짜 시장가로 안 사고 그걸로 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좀 빠지네요. 그럼 마음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저께 종가를 넘어섰나를 봐야 돼요. 일단 넘어서서 시작은 하긴 했네요. 네. 지금 131900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일단 400 이제 약간 이제 시초가 돌파하려고 하네요. 일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시초가 돌파했죠. 5.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봉을 봐도 돼요. 분봉을 봐도 되고, 그럼 일단은 내가 산 가격에선 2% 수익이 난 거죠. 현재 상황은. 그럼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크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일봉상 차트로 보면은 크게 막 특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7% 정도에서 한 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거 매도하고요. 오히려 주성엔진을 좀 사야겠다. 이거를 좀 팔고 7%까지 갔네요. 그럼 이제 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성엔진으로 사는 거. 왜냐면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좀 끌고 갈 만한데,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그래도 8, 9%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지금 9%네요 벌써. 7%네 벌써. 73,000원. 재밌죠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게 재밌네요. 일단은 주성엔진을 한번 주가를 한번 보고. 오히려 주성엔진이 못 가네. 밀리네. 그러면 지금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오히려 밀리잖아요. 종분당도 일단 약간 밀리고, 저는 일단은 종분당 3분의 2는 매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2%, 2.4% 수익으로. 그러니까 종분당이 제가 성격이 그런 거지, 이게 나빠서 막 제가 빨리 매도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어쨌든 대부분 다 신용으로 사기 때문에. 주성 이렇게 밀리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처음부터 섹터를 한번 싹 보거든요, 저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일단은 30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특히 밀리는 거, 그러니까 LG에너지 소리가 밀리잖아요. 이러면은 배터리 힘들어요.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둘째 날인데 이렇게 밀리면은, 어저께 아무리 22% 상승했어도. 그래서 오늘 일단 최소한 마이너스 한 2%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저께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넘어가 보면은
코스닥도 지금 장대 음봉, 에코프로도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봐요. LNF 같은 거 완전히 작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터리 다른 데 막 다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막 배터리 약간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항상. 근데도 막 배터리 또 가지고 있는 분들 발끈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 항상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지금 막 다 밀리잖아요. 뭐 리튬부터 시작해서. 물론 오히려 이게 좀 바닥치면 조금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부정적이에요. 차라리 정배열인 반도체 쪽이 낫지. 지금 배터리는 다 밀리네요. 포스코 그룹주까지도 싹 밀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까지 덩달아 밀리잖아요. 얘네들 사실은 피해가 없는 애들인데 그냥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애들 좀 싸지면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 달기 시작하면 이제 보는 거죠. 그냥 하나마이크론도 역사적 신고가 나왔잖아요. 어제 역사적 신고가 나왔고, 제가 뭐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매매법에서는 14기강에 대해서는 이거 이후면은 무조건 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상한가 종가 재돌파했을 때. 그래서 이날이었죠. 이날 그래서 저도 사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저께 저도 하나마이크로는 한 5%인가에서 매도했거든요. 일단 매도하고 뭐 근데 급하게 살 건 없으니까.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쉬어주다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마이크론만 해도 올해 한 3배 오른 종목이잖아요. 이런 무거운 종목이 막 상한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끼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항상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밀리네 오늘. 셀버스 헬스케어도 많이 밀리네. 그나마 여기가 AI 말씀드린 대로 AI가 좀 낮고, 폴라로스 오피스는 이제 막 매물대 소화 중이네요. 그럼 시초가 돌파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일단은 일본봉으로 보면은 이제 시초가 넘었네요. 그러면 이제 좀 상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는 지점이 이제 폴라로스 오피스가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5080이잖아요. 5080을 넘는 거 확인하고 사야 돼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시초가 돌파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까지는 가잖아요. 그럼 일단 1% 이상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면 문제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건 아예 그날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AI 어저께 말씀드린 종목들 다 괜찮네요.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나머지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 하이브가 이렇게 빠져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거든요. 장초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나? 지금 오히려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는 10%이긴 한데 밀렸다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갭 상승인데 그냥 시장 상황 때문에 밀려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시가 돌파하면 살만하죠. 그러면 그냥 단기적으로 한 2, 3%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14850이니까 그거 돌파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돌파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하면 되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시가 돌파하니까 지금 정도는 뭐 전 일단 한 주만 사볼게요. 지금 6%씩 일단 시가 근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네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은 그냥 무조건 하락하는 장이라고 봐도, 어저께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사실은 매매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장중에 보다가 좀 많이 싸진 거, 대장주인데 좀 싸진 거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괜찮은 종목인데 어제 좀 급등하고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살만하죠. 재료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눌리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얘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러면은 지금 얘네들 다 아래 꼬리 달잖아요. SPG, SP 시스템즈, 로봇 부품주들.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SPG가 더 강하죠. SPG도 보면은 지금 거의 모든 이동평균선 돌파 직전이고. 그래서 뭐 로봇 장비 중에서는 SPG나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보면은 일단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 마이너스인데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막 마음 급하게 아니면 분할 매수를 차라리 하든지, 뭐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할 매수도 텀을 주성엔진이랑 조금씩 올라온다. 저 지금 주성엔진은 살래요.
일단은 한 700만 원 정도만 사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자리는 좋다고 봐요. 자리는 좋아서 역사 신고가 구간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반에 좀 적응할 때까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 주,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0만 원 가지고 갈 거니까 어차피 많이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사봐야 한 10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 계좌는 본인 계좌대로 나름대로 운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챌린지로 하는 계좌는 이제 100만 원에 맞춰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가지고 하는 거라서. 폴라로스 오피스 일단 5%, 6% 정도. 저도 2주씩 다 사놨거든요. 폴라로스 오피스도. 일단 매도 한번 해야지. 한 주만. 그리고 이 정도쯤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게 정규장 순위를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잠깐 늦었는데 한 9시 한 5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순위가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나를.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만 딱 눈에 띄네요. 경남제약은 그거죠. 그 빈대. 나머지 뭐 인그루드랩, 딴거 종근당 아까 몇 퍼센트까지 왔죠? 8% 찍고서 내려오고 있네, 종근당은. 그거 말고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랩지노믹스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 그러니까 로봇 부품주들도 순환매 돌 때가 되긴 해서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었던 코스메카 코리아, 뭐 그거 말고는 다 이제 ETF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ETF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이런 게 다 ETF잖아요. 순위권 안에 ETF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좀 보수적으로 ETF에 투자를 하거든요. 투성엔지랑은 일단 1% 수익은 났네요. 그리고 저 STI도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도 지금 한 4% 정도 수익 나고 있고. STI도 아마 레포트 종목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STI 한번 볼게요. STI도 얘도 지금 신고가 구간이거든요. 보시면은 신고가까지가 2%밖에 안 남았죠. 그만큼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나면은 급등 나올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제 꼬리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오늘 돌파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일단 한번 매도는 해서 조금만 더 사고 그냥 한 100만 원만 사야겠다. 어쨌든 오늘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 일반적인 장이었으면 저도 그래서 한 3, 400 살 텐데 오늘 조금 불안정한 장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저희가 막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고 저도 초반에는 좀 더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보면 있네요. 11월 3일 금요일에 STI가 반도체 리포트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매도만 오늘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제가 리포트 종목으로 공유하는 거는 그거대로 이제 실적주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시간 순서대로 되잖아요. 하루에 2개씩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뭐 아까 봤었던 우리 그냥 매매 종목 그거는 또 그거대로 특성이 또 다르니까 따로 정리를 해두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조금 이제 흔들리는데 STI가 지금 6%잖아요. 그럼 막 더 사고 싶어진다고. 근데 저는 옛날에 이래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안 쫓아가요. 그냥 300만 원 산 걸로 만족을 하지. 나중에 뭐 종가가 혹시 떨어지면 그때 더 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내가. 그러니까 뭐 각자의 스타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면은 이런 것도 빠박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테지만 저는 그렇진 않고 보통 이 시간 정도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9시 반 정도면은. 그러니까 9시 반부터는 이제 화장실 갈 때라든지 잠깐 이제 매수매도만 공유하는 거 말고는 아예 저는 이제 안 보니까 그러다 점심 때 잠깐 보고. 종근당은 오히려 이 정도면은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종가가 만약에 일봉 종가를 지켜주면 그때는 좀 한번 그래도 종가 매매로는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치고 올라가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시가가 안 깨졌으니까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만약에 얘가 밀린다면 음봉으로 마무리되건 보합으로 마무리되면 그러면 오히려 종가 매수 종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거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되고 있나? 주성 엔지니어링 뭐 나쁘진 않네요. 그냥 그 대신에 얘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려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죠. 어제의 종가가 31650이 아니 32650이 최고의 지금 저항이잖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걸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2, 3% 정도라도.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뭐 먹고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쭉 제가 볼 땐 그냥 조금은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막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테마주는 아니어서 막 빠바박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 종목 정보 보면 일단은 종목 자체도 1조짜리 1조 5천억 원이니까 사실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반도체 치고 1조 5천억 원이면 상당히 무거운 편이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이 뭐 그 정도 되니까 1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라서 이 정도인 거고 올해 3배 올라서 1조 5천억 원인 거고 걔는 별로 안 올랐는데도 1조 5천억 원이니까 원래 좀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
괜찮고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치고 올라오죠. 워낙 하나마이크론도 워낙 좋은 종목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지금 오늘도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쪽 조금씩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만 장중에는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 오늘 세 종목이나 벌써 매매를 한 거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샀으니까 지금 5%에서 샀으니까 두 주밖에 안 두 주밖에 안 샀는데 5%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매잖아요. 인그루드랩도 치고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까 리포트 선택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6주 과정이니까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이 맞았으면. 그런데 그거를 흔적이 안 남잖아요.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오르면은 놓쳤네가 아니라 그냥 한 주 두 주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매매한 기록이 남는 거니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런 건 안 해요. 막 무슨 빈대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기준에는 맞죠. 상한가 종가 한 번도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14기 강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안에 14기 강의 천천히 보시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상한가 종가를 안 깬 종목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상한가 종가를 안 깼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은 경남제약이 상한가가 이날 나왔잖아요. 상한가 종가가 1519잖아요. 1519를 한 번도 안 깼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상한가 한데도 그 다음날 바로 밀리는 종목도 많아요. 상한가 종가 아래에서 시작하거나 그냥 장중에 올라갔다 쭉 빠지던 이런 종목 많은데 한 번도 안 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한가 갈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 20%인데. 그래도 우리가 장초에 봤던 종목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도 강하고 오히려 폴라로스 포켓은 좀 밀리네요. 이러면 이제 뭐 신경 안 쓰고. 루니, 도리로 나머지는 그냥 역시 반도체가 빨간색이네요. 다 한미 반도체, 뭐 칩셋 미디어, 하나마이크론 다 강한 종목들. 오히려 얘네들도 지금 아래 꼬리는 다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꼬리 좀 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배터리는 정이 안 가서. 일단 뭐 매물대가 워낙 많으니. 에코프로 많이 올라왔네. 7%. 그나마 지금 대장주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섹터를 얘기하잖아요. 강하려면 섹터가 다 강해야 되는데 에코하고 에코프로 BM만 강한 거잖아요. 이거는 LNF도 지금 마이너스 8%. 물론 얘네가 다시 플러스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섹터 전체에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잘 안 해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대부분 다 정배열인 반도체를 하지. 주성엔지랑 벌써 2%네요. 일단은 좀 매도 좀 하고, 매도하고 다시 사야겠어. 주성엔지랑도 잘만 하면 오늘 한 5, 6%까지는 막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막 10% 이런 건 되게 드물고, 그냥 오늘 그래도 한 4, 5%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래도 왜냐면 여사주 어쨌든 매물대는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주성엔지는 좋게.
제가 오늘은 막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는데 원래는 보통 사면 바로 거의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 뭐 조금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팔았으면 반 매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오늘은 말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왜요? 여기 2주 뒤에 볼 수 있다고 하셔서. 아,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딱 벌써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보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딱 이 정도 제한된 지금 시간에서 특별히 부담 없이 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모니터를 막 한 6개씩 띄워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MTS 어떻게 보면 핸드폰 2대 있는 걸 이게 다죠. 핸드폰 이것도 HS 전혀 안 보니까 이렇게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역시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대장주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코프로가 대장주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또 에코프로 BM이 엄청 강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주는 대장주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애매하게 막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계속 강했었잖아요. 이날도 15% 상승, 이날도 보합인데 5% 상승, 이날 상한가. 그러니까 사실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최근에는 오히려 에코프로보다는. 근데 애매하게 막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면 이미 또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얘가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시총 자체도 워낙 무거워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저는 잠깐 카톡방 잠깐 얘기하고. 진짜 말씀대로 주성 5%. 네, 그렇죠. 주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성도 제가 이제 아까 리포트 같은 거 보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있는 종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제도 사실 역사적 신고가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또 쇼커버링 물량도 좀 있고 하니까 장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실적도 좋은데 역사적 신고가 나왔고, 어저께 실적 발표 괜찮게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또 쇼커버링까지, 재료까지 어떻게 보면 있는 거니까. 오씨, VI. 주성 엔지니어링 VI인데? 아씨, 좀 그런데. 아까 반 팔았는데. 저도 다 팔았어요. 아까 전에 네. 2%에서 다 팔았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런 종목들은 자주 나와요. 저는 아까 반만 600만 원만 다시 샀거든요. 아까 한 800만 원에서 매도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고서. 저도 이렇게 막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게 처음이라
좀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약간 평상시에 하면은 조금 더 혼자서 하니까 집중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딱 한 이 정도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수익을 더 크게 막 대단하게 내지는 않아요. 저는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도 근무 환경이나 성격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주 얘기를 요새 최근에 많이 하는데 10억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 역에서 할 때도 보면은 되게 막 냉철한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그분 아르바이트 할 때 봤을 때. 그래서 그분이 트레이더 한다고 했을 때 딱 매칭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와, 10억 가지고 어저께 단타를 쳐가지고 7천만 원 벌었더라고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워낙 타고난 사람이라서. 하나마이크론도 잘 가네요. 3.8%.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시나 반도체는 다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섹터를 하려면 이런 섹터를 해야 되지, 배터리처럼 막 파란색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AI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만 좀 잘 가고 나머지 조금씩 밀리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그 개별주 중에서는 아까 그 빈대 치료제, 뭐 경남제약 정도. 펩트론도 오랜만에 좀 반등은 하는데 좀 약하네요. 왜냐면 어저께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뭘로 할 수 있냐면 해외 주식에 들어가 보면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근데 비만 치료제 대장주가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도 많이 정리해 놓은 건 아니고 한 이 정도로만 정리해 놔요. 노보노디스크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인데 어저께 이제 4%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런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캡처해 갖고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노보노디스크랑 관련된 거는 노보노디스크가 한올바이오 파마였나 할 때는 그렇게 매칭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일라이릴리가 결국에는 그 비만 치료제 최근에 난리잖아요. 막 주사만 맞아도 몇 킬로 빠진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 안 들어왔는데 이제 곧 들어올 거래요. 그래서 한 번 주사하는데 뭐 70만 원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효과는 확실하대요. 진짜 7킬로, 8킬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라이릴리 지금 주가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거의 2배 오른 거잖아요. 되게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벤티지랩이나 우리나라의 잡주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3배씩 막 오른 거예요. 이거 보고서 이 흐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언제 꺾인다고 했냐면 얘가 여기서 한번 꺾였잖아요. 이때 이제 인벤티지랩도 꺾일 거다라고 해서 보면은 이게 대충 시점이 9월 달이잖아요. 9월 한 중순 전부터 꺾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인벤티지랩에 들어가 보면 얘도 그때쯤에 꺾이는 거예요. 9월 중순쯤에.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해요. 고점 판단을. 물론 뭐 매매법도 있고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이런 걸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내가 인벤티지랩을 선택하고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는 일라이릴리 때문인데 일라이릴리가 어느 시점부터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조정 들어간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수 방도 지금 60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같은 종목을 막 제가 막 10개 이렇게 공유한 게 아니라 4개 종목 공유를 했는데 4개 중에 지금 3개가 올랐잖아요. 근데 누구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고 어떤 사람은 보고만 있다 또 놓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디면 저는 사실 주식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남이 누가 수익 내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종목 토론방이나 이럴 때. 근데 저는 그냥 그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종목 토론방 가면은 막 자살해라 이런 말 엄청 많아요. 죽어라 막 이런 말 엄청, 그러니까 되게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심리를 어떻게 보면 흔드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 토론방에 가서 어떤 정보를 뽑는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하나하나 볼 때 우리가 막 저는 사실 공시나 이런 것들도 막 대단하게 안 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공시 들어가면 다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얘네는 잡주기 때문에 뭐 별게 다 있죠. 뭐 단기과열도 있고 무슨 뭐 유상증자도 있고 안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전환사채도 있고 최악인 것들만 다 잔뜩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토론방 가보면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어떤 것 때문에 떨어지는지가 그냥 한 1분만 봐도 딱 보이니까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제 재료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분명히 얘네도 어떤 애들은